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영수회담이 몇 번 열렸었습니다. 제가 이 추억을 떠올린 것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권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만나서 하시면 좀 어떨까? 왜냐하면 여야 영수가 만나서 그때도 결과는 안 좋았어요. 김대중, 이회창 두 분 만났을 때도 결과는 늘 안 좋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좀 관계가 더 경색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야의 어른들이 만나는 것 자체를 보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안도하는 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 박영선 원내대표 만났을 때는 얘기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좀 만나셔서 좀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에 쓴 거거든요. 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자주 만나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서로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교정할 수도 있고 다만 이번 국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캐나다 유엔 방문 마치시고 막 오신 시점이고 네. 또 9월 26일 돌아오셨나요? 9월 26일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본회의를 소집하신 시점이라 타이밍은 조금 이번 어제 본회의 전까지는 여의치 않았던 것 같은데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 듣고 또 이제 상대방 주장을 다시 한번 경청을 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건 하고 결국은 우리는 모세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정치가 아니고 모세계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에서 접점을 찾아가려는 이 모세. 거기에 이제 그 정치가 예술이라는 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정치는 국민들께 짜증만 나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정치는 뭐하러 하느냐. 정치권의 불신의 요인이 되는 거죠. 청와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청와대 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자, 좀 그 두 번째 제가 쓴 게 조경태, 정청래. 그 이 두 분 저희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 문제로 대담을 했었거든요. 토론을 했었거든요. 이 두 분을 저희 프로그램에 같이 한번 출연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얼핏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의원님?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거? 이제 그게 성사만 된다면 아주 흥미진진한 기획일 것 같고 시청률도 아주 굉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방송 사고가 날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워낙 본인의 소신과 입장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나오면 아마 불꽃 튀는 좋은 토론, 논쟁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김현 의원을 두고서 서로 최근에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그랬었는데 저는 여야 관계 얘기를 하자면 여야는 원수가 아니라 맞수인 거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야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요. 아까도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좀 너무 이렇게 그 대척적이고 분열하고 갈등하는데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관계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이제 52% 정도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52%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100%의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지금도 본인의 그 가치의 수호자인 것 같은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치의 포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식과 책임감과 포용력으로 자주 만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직업 세계의 동업자다. 이런 생각으로 전화하고 만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대통령만이 아니라 여야의 대표들끼리도 원내대표끼리도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그 조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의 경우도 최소한의 금도를 가진 상태에서 상호 존중하고 그러면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걸 존중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좀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도 하고. 소주까지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지 못하면 정치는 불가능한 거고 거기에는 통치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네. 바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영수회담 관련해서 또 드릴 말씀은 이제 야당 측에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과거에 영수회담을 한다면 대통령을 좀 압박을 해서 좀 한 건 하려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영수회담을 또 요구를 하고 가서 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리
존경하는 황정우 의원님 말씀처럼 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진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되 예의를 갖추고 이러면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내가 대통령을 좀 압박을 하고 공세를 지어서 뭐 한 건 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진짜 진솔하게 해서 자기 흉금을 털어놓고 또 대통령 의견도 듣고 이래서 또 한번 야당 쪽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입장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 3할 칭찬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할 칭찬의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 여당의 얘기에 대해서,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가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짐짓으로라도 우리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10마디 한다면 3마디 정도는 칭찬하고 여당도 칭찬하고 마찬가지로 또 여당에서 야당에서 그렇게 하고 3할 칭찬의 문화와 관행을 여의도부터 좀 정착시켜 가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게 상호 존중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뭐 발전과 평화와 행복을 위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다. 선의의 경쟁자다. 국민을 향한 충성심의 선의의 경쟁자다. 원수가 아니라 이런 인식이 좀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3할 칭찬제 그리고 아까 고수미안 고수 뭐였죠? 미고안수. 미고안수. 그다음에 여야는 적수가 아니라 맞수다. 이런 정신을 두 분이 좀 앞장서셔서 국회에서 실천을 해주시기를. 저희는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 수첩 이상일 의원,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